바다는 미래의 보고이기 때문에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드러나는 것이 항공모함 전력, 그 다음에 이제 전투함, 이제 구축함 이런 것들이죠. 4만 톤급 중형 항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경항모라는 얘기했었지 중형항모는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항공기를 독자 개발하게 되면은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기 때문에 활주로를 키워야 돼요. 활주로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배가 키워져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래서 그들이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런 구축함, 항공모함 이런 전력을 잘 육성해야 된다. 이런. 예, 안녕하십니까.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해군 생활 32년 중에 22년을 잠수함 분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군식은 잠수함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잠수함 플러스해서 또 수상함도 나오고 때로는 항공기 얘기도 나오고 항공모함 얘기도 하니까 저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잠수함만 하면 되는데 왜 내 구역까지 침범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하지만은 제가 32년 중에 22년을 잠수함 했다면 나머지는 뭐 했겠어요? 사실 10년 동안은 수상함을 탔어요.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군함이라고, 일반 사람들 군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상 전투함 그래요. 잠수함하고 수상 전투함. 물 위에 있는 배는 수상 전투함 또는 수상 전투함이 싸우는데 지원하는 배 이렇게 구분하고, 물 속에 있는 건 잠수함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수상 전투함, 그걸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우리나라 군사력 혹은 해군력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좌우에는 무지무지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왼쪽에는 중국, 세계 2위, 오른쪽에는 일본, 세계 3위. 모든 면에서 거의. 군사력도 비슷해요. 그러나 이 양국에서 지금 해군력을 무지무지하게 증강시키고 있어요. 중국은 구축함, 오늘 얘기하겠지만 구축함을 벽돌 찍어내지 잘하는 나라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자 해서 GDP의 1%를 향후 5년 동안 2%로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GDP의 1%가 우리 국방비 예산을 똑같아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GDP 2% 올리면 그야말로 군사력도 세계 2위로 가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일본도 항공모함. 일본은 원래 그 항공모함을 제일 먼저 개발한 나라예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17, 8척을 운용한 나라인데 전후에 이제 그 평화헌법 만들어가지고 군사력 증강 안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키우겠다 해서 지금 해군력을 엄청 키우고 있는데, 그 최선봉에 있는 게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이즈모급 2만 7천 톤 항공모함 2척을 이미 미국의 F-35B를 사다가 이착륙 훈련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위협이 될지 이런 것들 청년들이 잘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해군, 바다는 미래의 보고이기 때문에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해군력을 팽창시키느냐, 급하게 이제 키우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가장 최근에 드러나는 것이 항공모함 전력, 그 다음에 이제 전투함, 이제 구축함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잠수함 물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다다르는 게 수상 전투함이에요. 거기서 그야말로 전투함으로 꽃으로 보는 게 이지스 구축함이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잘 보고, 왜 우리가 그런 방향을 가야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래서 그들이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런 구축함, 항공모함 이런 전력을 잘 육성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 수상 전투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각 수상 전투함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군함은 보면은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았던 배가 참수리 357. 아마 저기 서해 이함대 평택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연평해전 때 교전했던 배 참수리 350. 그런 조그마한 배가 수십 척 있었어요. 100척이 넘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큰 것이 이제 그보다 좀 더 큰 배들이 이제 전투함으로서는 천안함, 기억하실 거예요. 천안함 그게 한 1,200톤짜리.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울산급 호위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천안함은 1,200톤짜리. 그 다음 울산급 호위함은 1,500에서 1,800톤 이런 것들이 다 크기에 따라서 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천안함급을 초계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울산급 1,500톤보다 한 3,000톤, 4,000톤 미만을 호위함 그래요. 호위함. 영어로 이제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발달된 게 이제 그 구축함이다. 구축함. 그래서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함 3,900톤이 최초예요. 최초. 10,000톤 정도 이하 그걸 구축함이라고 하고 10,000톤에서 15,000톤 이 정도 순양함이라고. 순양함하고 구축함 틀린 거는 순양함은 더 원거리를 항해해서 배가 크니까. 그 다음 배가 이제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은 경항모 약 3만 톤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0만 톤 이렇게 나눠지죠. 네,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은 그 항공모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네, 근데 그 항공모함이 크기도 크기지만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항공모함은 배에다가 큰 배에다가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배만 다니면은 작전 반경이 오래 가려면은 뭐 기름도 싣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싣고 가려면 배가 속력이 늦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진에 깊이 전투기를 활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배. 이게 이제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항공기의 모함이다. 이게 항공모함이에요. 모함이라는 건 배를 집이란 말이에요. 집. 항공기가 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배에다가 활주를 만드는 활주로. 활주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항공기를 여러 요즘에는 뭐 최고 큰 배는 뭐 70대, 80대 이렇게 싣고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항공기지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항공모함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주변국에 가깝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필요하냐? 미국같이 막 원거리 가는 데나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영토 중에 하나가 독도잖아요. 해양 저항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일본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놈들 버리장물을 고쳐주자. 그래서 항공모함 왜냐면은 독도를 침범하면은 우리가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가면은 15분 내 20분 만에 작전 못 해요. 돌아와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항공모함 해가지고 미래 전장에 대비하자 이런 참여에서 김영삼 가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그 북한에서 그냥 그 도발을 자주 해가지고 야 우선순위를 좀 바꿔 그래가지고 다시 딜레이 했어요. 그런 이후에 2021년 그러니까 그 결정이 번복되고 나서 25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이제 기본적인 설계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결정됐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보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2023년도 마덱스에서 현대중업으로부터 이제 전시된 게 4만 톤급 중형 항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경항모라는 얘기 했었지 중형 항모는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공기를 독자 개발하게 되면은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기 때문에 활주로를 키워야 돼요. 활주로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배가 키워져야 돼요. 그동안 3만 톤 정도 얘기했는데 이제 4만 톤급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KF-21 네이비형 해군형을 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하면은 최소한 제가 볼 땐 4만 톤에서 6만 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중형 항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항모의 한 30% 정도를 늘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아니고 해군 KF-21 네이비형을 개발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 캐터펄트를 이용해서 띄우고 그다음에 어레스팅 기어를 활용해서 이제 잡아주고 착륙할 때 이런 배를 키웠기 때문에 아마 중형 항모다 이렇게 지금 이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람의 사업을 하면서 KF-21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기술 진보를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미사일 뭐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비행 능력, 저고도, 고고도 다 시험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의 진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낸 거지 이제. 아, 우리도 시간이 문제지. 이제 공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공기인데 이거를 네이비형으로 변환해서 항공모함이 실차 공군, 해군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수출로 이제 견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유리하고, 그래서 KF-21은 모든 분들이 지금 주목 있게 봐요.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에 수입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그 제2의 이 항공기 수출에 호기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KF-21 또는 거기에 파생형인 KF-21 네이비형, 이것들이 지금 국민들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항공모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 있는 항공모함이다라고 평가받는 항공모함은 어떤 게 있어요? 항공모함 강국은 미국, 단연 미국이에요. 10만 톤급 이상이 다 가지고 있는 게 10만 톤급이 넘거든. 이게 11척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개발된 항공모함이 제럴드 포드함. 이거 2017년에 1번함이 취역했어요. 그래서 2번함은 내년도에 취역할래요. 취역이라는 건 이제 군함 길을 꽂고 임무를 시작하는 걸 얘기하거든. 취역을 하는데 인원은 뭐 5, 6천 명.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를 80대 이상을 이렇게 실을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항공기지, 움직이는 비행장, 뭐 그다음에 그걸 움직이는 그 조직은 그야말로 소도시에 있는 인원 정도 5, 6천 명이니까 거기에는 뭐 모든 게 다 있죠. 뭐 소방시설부터 영화관, 그다음에 편의점, 도서관, 그다음에 옛날에 그 항공모함의 갑판이 크잖아요. 갑판, 비행 갑판이. 거기서는 미국에서 프로농구 개막전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커요. 그다음에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누구도 못 찾아요. 그래서 거기 5, 6천 명이 살으니까 거기는 주소가 다 있어요. 주소. 무슨 스트릿 주소가 다 있다. 그거를 정확히 알지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 정도로 하는데, 그 미국 항공모함 다음에 큰 항공모함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7만 톤짜리, 그 다음에 중국의 두 번째, 세 번째 항모, 그 다음에 프랑스, 이 정도가 상위 그룹이에요. 상위 그룹. 이거는 경항모하고 중형항모, 대형항모로 가장 큰 항공기를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1번 척도고, 거기다가 뭐 조기경보를 실을 수 있느냐. 조기경보를 실으려면 활주로가 커야 돼요. 또 길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척도가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